예, 11시 20분입니다. 오후장을 바라보면서 전략 세웁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사실은 시장이 괜찮았고요. 수익이 좀 어느 정도 났다면 컴퓨터 끄고 나가서 좀 놀고 봄맞이하고 그러면 되는데요. 또 어디 그래요? 투자자 입장은 맨날 시장을 계속 장이 열려 있을 동안은 보게 되니까요. 예, 오후장 전략 또 다음 주를 내다보는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KM 투자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오셨고요. ISF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과 함께 우리의 고민들 포인트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헤딩 포인트는요. 삼성전자 CXL 양산이 코앞이다. 그러게요. 이제 반도체는 우리가 HBM 얘기를 했었고요. 유리기판 얘기를 하다가 오늘 또 갑자기 CXL이 부각이 됩니다. 그것도 말고도 반도체를 둘러싼 여러 관세나 이슈가 많은데 일단 이 부분부터 해서 다시 좀 김성훈 대표님 CXL 얘기가 나오는 이유나 시장은 어때요? 네, 일단 보면은 CXL 얘기는 작년에도 하반기에 양산이 된다고 했다가 조금 미뤄졌던 흐름에서 이제 다음 달에 SK 하이닉스에서 먼저 또 이제 양산에 돌입한다고 했고 삼성전자는 이제 이 전파 인증 절차를 마치면서 사실상 삼성전자도 마무리된 모습인데 지금 보면 오늘은 삼성전자가 1%대의 반등폭, SK 하이닉스는 0.5%대 일부 하락폭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이 CXL이라는 이 재료가 사실 뭐 굉장히 크게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개별주에 대한 모멘텀으로 크게 작용할 것이고 뭐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CPU에 이제 붙어 있는 이 메모리나 GPU에 붙어 있는 메모리가 서로 통합적으로 이 공유돼서 메모리 쪽으로 흐름을 좀 이어간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은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단기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종목들에 관련된 개별주의 이슈가 굉장히 큰 것으로 보여서 오늘도 TLB라든지 이제 우리가 이 일부 이제 SSD 검사 장비 쪽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네오셈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수혜를 좀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TLB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펀더멘탈 쪽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모멘텀으로 접근했을 때의 흐름도 봤을 때는 TSL이 추가적으로 이 다음 주에도 강력한 모멘텀이 추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TLB 같은 경우는 모듈 샘플을 이제 CXL 쪽으로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가장 탑픽으로는 제가 이제 네오셈 말씀드린 게 네오셈은 펀더멘탈도 이제 굉장히 좀 탄탄하게 재무가 이제 이 어느 정도의 흐름을 갖춰져 있고요. 이 검사 장비 쪽으로도 SSD 검사 장비 쪽으로도 MS 이제 국내에서도 1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대형주 쪽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쪽에도 긍정적인 모멘텀은 갖고 있지만 그래도 개별주 쪽으로는 네오셈을 탑픽으로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차영수 소장님, CXL 말고도 반도체는 뭐 고민할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4월 1일 날 부과한다고 하는 상호관세 이게 이제 반도체는 어떻게 피해갈 것이냐. 그 다음에 어쨌든 뭐 HBM이나 뭐 소프트웨어를 주목하고 있는데 CXL을 또 봐야 되냐. 유리기판은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할 게 많습니다. 전략 좀 주시죠. 일단 당장 거에만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인데 CXL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미래에 올 먹거리인데 미래에 올 먹거리가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을 어떻게 이제 하느냐라는 거죠. 근데 박사님 말씀하신 이제 상호관세라는 개념들을 우리가 좀 관세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지금 이제 상호관세라는 것은 상대방과 동일하게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겁니다. 다 간단하죠. 하지만 트럼프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보조금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까지 보겠다라는 거. 단순하게 뭐 우리는 10% 매기고 미국이 5% 매기면 서로 5대 5든지 10대 10이 아니라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다라면 실질적으로 20%니까 우리는 5% 받던 거 20% 올리겠다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셈법이 간단하지는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삼성전자는 이런 저런 걸 보다도 이제 수급 논리로 계속해서 그동안 말씀드려왔고 이 수급 논리는 여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만 원대부터 5만 원 초입까지 5만 원 중순까지 5만 5천 원까지 끌어올린 게 기관이거든요. 기관이 왜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고 지금 왜 잠잠한가? 근데 5만 5천 원대는 이제 버티고 있다. 근데 다른 재료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CXL도 나왔고, 그다음에 유리기판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D램 양산 들어간다. 지금 이제 그런 뉴스도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5만 원대 멈추느냐? 이 멈추는 힘이 대단하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들어서는 공매도가 재개가 되죠. 3월 31일 날. 그럼 외국인들의 롱숏 펀드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더군다나 지금 현재로서는 기관이 먼저 선침해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이제 다음 달 중순서부터는 거래 시간이 확 늘어나죠. 거기에 따른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그 거래 시간을 늘려달라는 게 외국인들의 또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물론 이제 대체 거래소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네.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저는 삼성전자를 지금 해서 최소한 오히려 10% 내기는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더 빠를 수도 있다라고 봐요. 6만 원대까지 가면 10% 아니겠습니까? 하이닉스 여전히 저는 탑픽이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하이닉스급에 들어갈 정도의 수급 저는 여전히 살아있다. 여기에 다른 재료까지 조금 들어오면 투심도 또 안정될 수 있지 않겠는가. 여전히 긍정적으로 저는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한 얘기해 주셨습니다. 거래 시간이 확대되는가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거래소가 아니라 이제 대체 거래소가 생기기 때문에요. 또 거래가 이제 장시간 전에, 그다음에 장 끝나고는 밤 8시까지, 그죠?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예. 확대되는 거여서 그 얘기를 하신 거고요. 제가 날짜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14일부터입니다. 4월 14일. 예, 3월 14일부터입니다. 네. 예. 투자자들에게 뭐 기회가 많은 거죠, 그죠? 예. 훨씬 더 이제 지금 하나의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것보다 찬스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슈 살펴볼게요. 오장 터닝 포인트 두 번째는 조정받는 조선 방산 전력기기겠죠? 예, 조방전. 매수의 기회입니까? 김성훈 대표님? 네. 매수의 기회인데 그 순서를 정하자면은 네, 순서. 이제 조방전인데 전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래도 좀 덜 오른 룸이 남아있는. 그래서 전력주 쪽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딥시크에 대한 영향력 때문에 일단 그 어느 정도의 저전력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일단 전력주에 대한 뭐 이 부족 현상이 그래도 먼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실적 발표를 보니까는 HD 현대 일렉트릭을 제외하고 이제 뭐 LS 일렉트릭이라든가 효성중공업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또 10%대를 돌파하는 그런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해외 쪽에 이 멀티플을 제가 한번 보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이튼 에너지가 이제 한 30배 정도, 히타치가 최근에 증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일본 업체죠. 30배 정도. 근데 미국의 GE 베노바가 50배인데 미국은 사실 멀티플이 워낙에 비싸니까 그래서 국내 이제 이 전력망 쪽의 멀티플 평균이 현재로서 20배 중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증권사에 나온 레포트를 보니까 이 멀티플을 할증해도 뭐 크게 문제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목표 주가를 다 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기기에 대한 성장 스토리는 계속해서 유효한다. 그래서 빅테크 업체들 보니까 캐파 투자는 지속이 되면서 사실 지금 당장으로서는 전력기기들이 AI 데이터 센터 향 이제 이 매출 비중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으로서도 이 관련주 3사 안에서 제일 못 간 쪽이 현대 일렉트릭인데 미국에서 4분기 때 이제 영업망 쪽으로 일부 이제 이 수주가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지 저는 그래서 이제 탑픽으로는 HD 현대 일렉트릭이 1분기 때 그 지연됐던 이슈가 일단 실적으로 숫자로 찍힌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전고점에 대한 돌파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서 LS도 매력적이지만 대장주였던 HD 현대 일렉트릭을 한번 주가를 계속해서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자. 그래서 조선 방산 이제 전력 중에는 네. 그래도 룸이 많이 남아있는 전력 쪽을 네. 한 번 더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때 내가 살라 그랬는데 바빠가지고 못 샀는데 조정받으면 사야지. 조정받으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사기 어렵습니다. 투자자의 심리라는 게, 그죠? 조정시 매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항상. 지금 어쨌든 조정인데. 그러니까 여기, 김성훈 대표님은 조방정 가운데 그 다음에 전방조? 전조방입니다. 네, 전조방이에요. 네. 자, 소장님은, 네, 지금 사실 핵심 섹터 아닙니까? 그죠? 실적도 나오고 있고, 지금의 시류에 맞는 건데, 조정시 매수 유효합니까? 그 다음에 순서를 역시 정해 주시죠. 예, 먹잘 거는 조방조 중에 전이죠. 네. 전은 먹을 게 있는 거죠. 네. 전이기 때문에 네. 먹을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방 다 좋습니다. 근데 전 순서대로 정하면 일단 거꾸로입니다. 저는 전방조죠. 네. 전방조인데 일단 조선과 방사는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건강한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같이 뚱뚱한 사람이 이게 다 뚱뚱한 종목들 아닙니까? 뛰다가 보면 당연히 숨이 차죠. 그럼 숨을 고르고 나면 다시 뛸 수 있지만
숨을 못 고르면 뭐 저는 쓰러져 버립니다. 이럴 때 먹는 게 바로 전이죠. 어찌됐든 지금 둘은 건강한 조정을 저는 받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서두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를 이제 공략하는 거가 오늘의 이제 목적이다라고 보면 다음 주에는 좀 쉬는 것을 좀 보자. 그때 여기서 탄력이 좀 떨어지는 놈들도 있을 거예요. 체력이 좀 격한 나쁜 놈들은 좀 떨어질 거고 버티는 놈들은 다다음 주는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봐요. 근데 지금 당장 먹을 걸 좀 뭐라도 좀 사고 싶다.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게 전밖에 더 있나요? 막걸리에다 아까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녁에 수익 한번 내시면 막걸리 전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전력은 왜냐하면 이거는 단기간에 올랐던 안 올랐던 꾸준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전력에 대해서는 좀 보자. 어제 같은 경우 현대 인프라코어가 올라갔잖아요. 오늘 두산에너비리티가 또 원전독도 또 오늘 네. 올라가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고 산일전기 같은 경우도 그동안 인기를 끌었었는데 실적이 대폭 좋게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결국 궁합이 맞는 것은 이런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익 나서 소고기 먹으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은데 전을 드시라고 하니까 네. 전하고 막걸리 드시고 국순당 있죠? 아직 국순당 주식 사시고 이러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좀 조정이긴 이 섹터별로 지금 뭐 조선이라 조정이긴 합니다만 그만큼 이렇게 저희가 여담하면서 웃을 수 있다는 게 장 상황이 괜찮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장이 막 빠지면 이런 얘기도 네, 그렇죠. 하기 어렵습니다. 네. 어쨌든 조선 방산 전력 가운데서는 지금이 전력 기기가 좋은 자리라고 두 분 공통적으로 말씀하셨고요. 다음은요. 다음 터닝 포인트는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삼성바이오, 빠른 회복력, 알테오젠. 그렇죠? 네, 삼성바이오는 지난번 올랐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120만 원이네요. 그죠? 언제 이렇게 올라갔어? 그다음에 알테오젠도 역시 제일 그쪽 분야에서는 바이오텍 가운데서는 강합니다. 차영주 소장님께서 바이오 얘기해 주실 거군요. 예. 바이오는 김성훈 대표. 김성훈 대표님. 죄송합니다. 김성훈 대표님 말씀 주시죠. 예. 차영주 소장님이래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했네요. 네. 일단 지금 현재 그 삼성바이오 네. 같은 경우가 저는 이제 그동안 꾸준히 말씀을 좀 들어왔어요. 네. 꾸준히 말씀을 들어왔고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 이제 신고가 영역이다라고 보게 되면 우리가 삼성전자보다는 삼성바이오가 향후 먹거리가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반등세를 좀 나타낸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이런 투트랙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삼바는 그냥 묻어두는 종목. 제가 이런 말씀을 지난 가을에 드렸을 겁니다. 오히려 추석 때인가요? 뭐 이럴 때 자제분들 뭐 주식을 사놓으려면 삼성전자보다는 나는 쌈바를 사겠다라는 부분들을 몇 차례 말씀을 좀 드려왔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현재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건희 회장의 작품이다라는 부분들이 나왔고 네. 이재용 회장의 작품은 쌈바라는 것도 본인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지금 이제 무서운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박사님도 장을 매일 보시지만 쌈바 같은 경우 쉽게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 아니었어요. 안 맞아요. 보셨던 게 아니라 맞아요. 분명히 HTS 관심 종목이 있을 텐데 맞아요. 이게 지금 하루에 막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뭐 두산에너비가 눈에 들어오고 네. 알테오젠 같은 게 눈에 들어오지 그리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스멀스멀 올랐다라는 거죠. 지나고 보면 꽤 많은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알테오젠이나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HAB도 좀 올라가고 휴젤도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이건 트레이딩 구간의 부분들이다라고 봐요. 근데 약간의 탄력은 조금 우리가 둔화되는 부분들은 봐야 되겠죠. 한편으로는 오늘 알테오젠을 좀 올라가는 부분들은 분명 존재하긴 하겠습니다만 직전 고점을 뚫어주는 게 매수 신호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그동안 강조했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의 기술적 반등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 얘기했습니다. 요게요. 우리가 주제들을 원래 두 분이랑 계속 제가 얘기했거든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그죠. 요거는 뒷주제는 한 분씩만 가는 거고 필요할 때 또 다른 얘기도 막 듣고 이제 그렇습니다. 순서가 이제 그래서 조금 착각이 있었던 거고요. 자, 바이오도 뭐 금리에 빠르게 내리기 어려운 부담에도 불구하고 흐름들이 괜찮죠. 네. 다음 보이시겠어요? 네. 다음에 사실 고민이 있는 섹터죠. 2차 전지는 여전히 올라오는 것 같으면 또 좀 빠지고, 이제 기대감을 접을 것 같으면 어제처럼 또 이제 급등하고, 그리고 이제 공매도가 이제 3월에 재개되면 영향도 있기 때문에요. 와, 바이오는 김성훈 대표님, 그죠? 또 이제 트럼프 정책도 나와야 되고, 참, 애매합니다. 그죠? 네, 네. 지금 보면은 3월 말에 이제 공매도 재개가 2차 전지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이제 과거에는 공매도 때문에 2차 전지의 주가가 굉장히 이제 잔고가 공매도 잔고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2차 전지 주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은 사실 이제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기대감과 뭐 부담감 이런 쪽으로 본다면은 과거의 사례는 부담감이 좀 많았다면 지금은 또 뭐 기대감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 저는 2차 전지는 일단 이 보조금 폐지에 대한 이슈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상호관세 이슈가 나오면서 자동차주도 다시 한번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4월 정도는 지나가야 일단 매를 맞을 거는 먼저 맞자. 그래서 이 보조금 폐지에 대한 이슈가 일단 재료가 꺼진 다음에 그때 가서 이제 반등을 보이는 쪽 그리고 현대차의 이 배터리 관련된 내재화 이슈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현대차가 그런 이 진입 장벽을 넘을 수가 있을까? 그런 면으로 봤을 때 현대차가 그날 반등폭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을 했다는 점에서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현대차가 내재화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도요타 쪽의 이 전고체 네. 배터리에 관련돼서 흐름을 본다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악재의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 2차 전지는 오히려 그런 기술력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는 2차 전지 쪽에서는 공매도 재개보다는 그래도 이 실적에 대한 반등 역할에 대해서 또 초점을 맞춰보자. 계속해서 실적에 대해 트래킹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2차 전지 전략 주셨습니다. 4개 포인트 받고요. 마지막으로 관심주 체크 또 다음 주에 관심 가질 만한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훈 대표님은 1월 24일 날 하이브를 말씀하셨군요. 엔터주 흐름 뭐 좋습니다. 하이브는 17%까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관심주는요? 네, 오늘은 리노공업 최근에 이제 반도체 주문용 반도체 에이직에 대한 관심 많아지고 있고요. 예, 리노공업 같은 소켓 이제 반도체 테스터 소켓인데 지금 보면은 주문용 반도체 수요와 더불어서 중국의 이구환 신효과 그리고 갤럭시 S25에 대한 판매율 증가폭에 힘입어서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최근 액면 분할을 발표를 했거든요. 이제 5대1로. 그래서 일단 거래에 대한 활성화까지 더해진다고 하면은 그동안의 박스권이었던 20만 원대 중반에 대한 돌파 가능성도 한번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최근 들어서 에이직 반도체에 왜 수혜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다품종 소란 생산 거기에 소켓에 대한 이 매출 수요가 확대될 수 있어서 저는 리노공업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자. 그래서 목표가는 28만 원. 예, 지금 가격대에서 손절가는 20만 원대 가격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주 소장님은 작년 11월에 진즉에 레이온보 로보틱스를 말씀하셨군요. 와, 최고가 기준 198%? 네. 그 다음에 1월 초에 또 CMS, 이거 로봇 관련주죠? 신기주인데 96.5%. 실화입니까? 수익률 대회 나가셔야겠네. 소장님. 네? 수익률 대회 나가셔야겠어요. 아, 예. 저기, 근데, 이게 CMS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리포트가 나온 이후에 제가 이제 말씀 좀 드렸고, 네.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원래 이제 로봇 얘기가 나오기 이전에, 그러니까요. 예. 그랬을 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선침을 해서 같이 하신 분들 정말 좋은 수익을 좋습니다. 같이 향유해서 저도 상당히 이제 기분이 좋고요. 네, 오늘 관심주 가겠습니다. 예. 네. 일단 오늘 관심주는 삼성증권입니다. 네. 일단 이제 로봇주는 일단 약간의 좀 차익을 실현하시는 게 좋겠다고 네. 권해드리겠고요. 삼성증권인데요. 삼성증권 두 가지 이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공매도 재개에 따른 외국인들 투자 자금이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거래 시간 늘어나잖아요. 네, 거래 시간 그러네.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일부 증권사들이 지금 8개 증권사밖에 아직 참여를 못했는데 삼성증권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거고 오늘 차트가 굉장히 견조합니다. 5만 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5만 원 떨어지면 이것도 신고가 영역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증권주도 새로운 영역을 좀 보게 되면 오히려 소외를 받고 지금 현재 눈에 안 들어오지만 삼성증권 같은 경우 키움증권하고 조금 위치가 다릅니다. 키움증권은 오늘 올라오는데 밑에 자리고요. 삼성증권은 신고가를 향해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삼성증권을 다음 주 공략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보험주하고 증권주가 오르는데 증권주는 그런 이유가 있네요. 거래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거래가 늘지 않겠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대체거래소로 수수료가 넘어가지만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뭐 일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의 기존 증권사들도 상당히 이제 같이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후장 터닝 포인트, 시장의 핵심 포인트와 관심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KM 투자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ISS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